자, 38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면 플러스에서 전류가 이렇게 슉 나와서 가변저항을 지난 다음에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상황입니다. 원형도선 P는 이렇게 단독 폐회로고요. 지금 원형도선 A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문제를 보니까 똑같이 3초라는 시간 동안에 지금 저항값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때는 저항이 없네요. 네, 이 상황에서 저항값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 원형도선 P 입장에서는 전원장치 연결이 안 돼 있지만 결국 자기 선속의 변화가 결국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결국에 자기 선속이 변화가 됐는지를 확인하면 되고요. 자기 선속 변화는 뭘로 확인했냐면 자기장 세기 곱하기 면적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자기장 면적을 자기장이랑 면적이랑 비교하면 될 건데 지금 원형도선 면적은 그대로 거니까 자기장 세기를 비교하면 되고요. 지금 원형도선 P의 자기장은 누가 결정하냐면 이 원형도선 A의 전류에서 결정될 거니까 결국 이 자기장은 원형도선 A의 전류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 경우에는 저항이 증가하니까 점점 전류가 작아지고 있고요. 전류가 다운되고 있고 여긴 전류가 일정. 왜냐하면 저항이 일정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감소하니까 전류가 증가. 이런 상황이겠지. 이때도 저항이 0. 일정하니까 전류가 일정. 이런 상황입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이때는 전류가 감소하니까 자기장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감소하니까 결국 이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게끔 원형도선이 흘러야겠죠. 원형도선의 유도 전류가. 그럼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이쪽 방향이네. 그러면 이때는 시계 방향. 비전류를 생각을 하자면 비전류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시계 방향으로 생길 거고요. 이때는 전류가 일정하니까 자기장 안 변하지. 이때 유도 전류 빵. 그리고 이때는 전류가 증가하니까 증가하면 들어가는 게 증가한다. 그럼 나오게끔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반시계 방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이때는 전류가 일정하니까 이때 전류 안 흐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도전류 세기 물어봤네. 유도를 살리는 자기 손속이 많이 변해야 돼요. 그럼 7초일 때랑 2초일 때 7초일 때는 이 구간인데 6초에서 9초 구간에 5에서 0까지 변했어. 2초 구간에는 이 구간인데 2에서 5 3온 변했고 여기는 5온 변했으니까 지금 이 구간이 더 전류 변화가 크겠네요. 이 구간이. 그래서 7초일 때 2초가 크다. 맞는 표현 같고요. 비에 흐르는 유도전류 세기는 5초일 때 최대다. 5초일 때는 전류 없습니다. 유도 전류. A에 소비되는 전력은 10초일 때고 5초일 때 크다. 사실 우리 소비 전력이란 말을 안 배웠는데 일단 소비되는 전력은 전류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전압이 크면 클수록 세져요. 그러면 이게 크거나 이게 크거나 이걸 따져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를 한번 봐보면 10초, 5초일 때 10초일 때 저항이 빵 그리고 5초일 때는 저항이 5 그럼 결국에 이때 저항이 작으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겠네요. 10초일 때 5초일 때 크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디귿 4번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487번 보겠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위로 흐르고 있네요. 그럼 자기장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 나오고 이렇게 생기겠지. 근데 이 전류가 직선 전류다 보니까 전류 가까운 쪽 이쪽은 자기장 세고 자기장 크고 뒤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자기장이 약해지는 상황. 여기도 이쪽이 자기장이 세고 이쪽이 자기장이 약한 상황입니다. 자기장이 약한 상황.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B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도망가면 점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자기 손속은 이렇게 쓴다고 했지. 자기장 세기 곱하기 면적인데 면적은 그대로지만 얘가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B가 점점 감소해지는 효과. 결국 이게 자기 손속이 감소해지는 효과고요. 얘는 점점 자기장이 센 곳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 자기 손속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흐를지 생각해보면 얘는 감소하니까 들어가는 게 감소하고 있네. 그럼 들어가는 게 증가해야 되니까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나오는 걸 감소시켜야 되지. 그럼 이것도 들어가게끔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이때도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겠다. 그래서 흐르는 전류 방향 서로 같다. 이거는 맞는 말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고 세 번째 문제 하겠습니다.
A를 Y방향으로 움직이면 A를 다시 말해 위로 움직이면 시계방 유도절로 생긴다고 했는데 A를 윗방향으로 움직이면 일단 면적 그대로고요. 그리고 자기장 세기도 얘가 위아래로 움직일 땐 자기장 세기 변화가 없을 거니까 결국 자기선속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D가 틀렸고요. 니은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니은은 현재 지금 똑같은 거리에 있거든. 처음에 여기 똑같은 위치 어디 나왔냐면 거리가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A가 B랑 똑같은 면적을 갖고 있다면 이제 자기 손속이 같겠지. 자기 손속이 같을 거예요. 근데 지금 A가 더 크니까 A가 더 자기 손속이 B보다는 클 거예요. 이게 지금 만약 B랑 똑같은 면적이라면. 그래서 결국에 A가 더 B보다 자기 손속이 큰 입장에서 A가 움직이고 얘는 자기 손속이 A보다 작은 입장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유도되는 기전력이 같대요. 유도되는 기전력이 같다는 건 결국 자기 손속 변화량이 같다는 소린데 자기 손속 변화량이 같다는 건 결국 B 곱하기 면적 이거의 변화량이 같다는 소리거든. 근데 B 세기는 같고요. 현재 둘이 같은 위치만큼 떨어져 있고 근데 면적이 지금 현재 A가 더 크니까 사실 자기 손속 변화량은 A가 더 커요. A가 근데 A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변화량이 같아야 되니까 왜냐면 기전력이 같다라고 해서 결국에 방법은 뭐냐면 B가 더 빠르고 A가 느려서 그거를 이제 커버해 줘야 되는 거지. 다시 말해 처음 자기 손속이 이게 더 크니까 A가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반대로 VA보다는 VB가 더 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맞는 건 기억 하나입니다. 이 문제 풀 때 조금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자기장이 있어. 자기장 영역이 있어요. 다 자기장이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일단 이렇게 몇 개만 그릴게. 다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어떤 애가 들어오는데 수업 시간에도 A반인가 B반이 산 것 같은데 길쭉한 이런 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같은 면적에 이런 애가 들어오고 있어요. 똑같은 애야. 근데 면적이 이렇게 하나는 눕혀서 하나는 세워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애랑 이렇게 가는 애 비교해 보면 일단 면적은 똑같아요. 면적은 똑같으니까 얘가 들어가면 근데 생각해 보면 얘는 들어가면 그 다음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겠지. 얘는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속도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 너무 많이 튀어나왔구나. 좀 지우고 같은 만큼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같은 속도로 V 속도로 이렇게 들어간다 해보자. 근데 얘는 어떻게 차고 있냐면 위에 있는 얘는 이 정도 이렇게 자기 손속이 변화했어요.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근데 지금 밑에 있는 애는 요만큼 자기 손속이 변했죠. 그러니까 자기 손속이 누가 더 많이 변했냐면 밑에 게 더 많이 변했어. 면적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 이게 A, 이게 B 상황을 한다면 유도 전류를 놓고 보면 IP가 AA보다 더 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게 이 면적이 EA, 이 면적이 A, 이 면적이 EA, 이 면적이 A 이렇게 놓고 본다면 IP가 IA의 2배 이렇게 해당이 되겠지. 면적이 2배씩 더 빨리빨리 변하니까 이거보다. 그래서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어. 여기서도 면적이 더 크니까 얘보다 똑같이 만약에 움직이면 얘가 더 자기 유도 전류가 더 커야 돼. 기전력이 더 커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전력이 같다는 건 A가 더 느리고 B가 더 빠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388번 이 문제 풀 때는 하나 단하고 해야 될 게 있어요. B에서 중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력 생각하면 문제가 이상해질 것 같아요. 자, 한번 문제를 볼게. 0.5t일 때 0.5t면 이 상황인데 전류가 증가하고 있어.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전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되게끔 이제 전류가 흐를 텐데 지금 전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지금 자기 손속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B 입장에서는 전류를 위로 올라가는 자기장을 없애줘야 되니까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야겠죠. 이때가 지금 0.5t 상황이에요. 그래서 밑에가 N극이 되고 위에가 S극이 되게끔. 그러니까 서로 밀어내겠지. 그렇게 되면 A는 고정 상태니까 B가 위로 올라가는 꼴이 될 겁니다. 그래서 0.5t일 때 B는 위로 움직인다. 이거는 위로 힘 받을 거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2t일 때, 2t면 이 상황. 전류가 일정하니까, A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니까 자기장 세기가 일정할 거예요. 일정하니까 B 입장에서는 자기 손속 변화가 없을 거고, 자기 손속은 있겠지만 자기 손속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 전류 변화가 없어서 결국 B는 움직이지 않는다. 유도 전류가 없어서 힘을 안 받을 거니까 이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OT일 때, OT면 이 상황이거든. OT면 이 상황인데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제 상황을 잘 보세요. 전류가 마이너스가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러면 밑에가 N극 위에가 S극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전류가 점점 세지고 있어. 그러니까 S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 그러면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겠네 그때는. 근데 밑으로 들어오는 게 강해지고 있으니까 이제 위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해야겠죠. 그럼 B 입장에서 위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하려면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럼 여기가 S극, 위에가 N극 되게끔 전류가 흘러야 될 거고요. 그럼 여기가 S극 되고 여기가 S극이니까 서로 밀어내는 방향. 그래서 끌어당기는 방향이 아니라 서로 밀어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 3번 되겠습니다. 자, 389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림 좀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금 이 경우에 지금 시계 2cm, 3cm인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인데 2cm, 3cm 사이니까 이 경우에 이렇게 지나가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생긴대요. I가 시계 반대 방향이면 이 방향이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오른손 붙인가 하면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나오고 있어. 유도 전류가 나온다는 건 자기력 손속이 들어가는 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오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건 자기 손속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나오는 게 생겼으니까 들어가는 게 증가한다. 이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나오는 게 감소한다. 이 방법이 있겠죠. 나오는 게 감소하니까 나오는 게 더 생기게 해주거나 아니면 들어가는 게 증가하니까 나오는 게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일단 이 회로가 안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건 바깥은 자기장이 빵인데 자기장 영역 원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무조건 증가는 할 거야. 자기 손속이 없다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 경우에 이렇게 돌려면 자기장이 지금 전류 반대 방향으로 지금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 반대로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흐르려면 이 경우밖에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자기 손속은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B0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내 오른쪽 손가락이 영상이 안 잡히니까 이게 설명이 좀 불안한데 혹시 하다가 이거 봐도 이해가 안 되면 꼭 찾아오세요. 자, 두 번째를 보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를 가고 있어요. 근데 이때도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건 결국 유도 전류가 나오고 있다는 소리고 나오는 거라면 결국 들어가는 게 증가하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때도 들어가는 게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계 반대인데 지금 보면 EI가 흐르고 있거든. 지금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기장이 0이었다가 자기장이 B0인 이 영역으로 올 때 이 변화량이 B0인데 이때 전류가 I가 흘러요. 여기서 이렇게 변할 때는 이 I가 흘러야 돼. 그럼 변화량이 2배라는 소리니까 여기는 3B0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변화량이 이렇게 하면 변화량이 2B0니까 자 여기는 3B0가 흐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또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땐 시계 방향 전류가 흐르네요.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이번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건 지금 나오는 게 약해지거나 아니면 들어가는 게 약해지거나 나오는 게 세지니까 이런 거겠죠. 그럼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3B0인데 방법은 4i가 돼야 되니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얘가 7B0가 되거나 마이너스 B0가 되거나
이게 두 가지인데, 만약에 7비제로면 이 상황이면 지금 전류 방향이 어차피 들어가는 게 증가하니까 나오게끔 전류가 흘러야 돼. 지금 시계, 만약 이 경우면 시계 반대야. 근데 이 경우면 지금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오게 됐으니까 다시 들어가게끔, 그래서 시계 방향을 흘러줘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가 되면은 시계 방향이 되겠지. 그래서 둘 중에 이 문제에서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요게 아니고 밑에 거,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B제로, 다시 말하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구나. 그 이때는 자기장이 빵. 그러면 나오다가 이때는 없으니까 다시 들어가게끔 전류가 나오게끔 다시 전류가 생겨야겠죠. 다시 말하면 자기장이 여기서 지금 지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이제 나오는 게 없어지고 있으니까 나오게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시계 반시계네,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될 것 같아요. 어렵지? 헷갈리죠? 꼭 오른손 법칙 잘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그리고 이때 전류 세기를 생각해보면 B0였다가 0으로 바뀌었으니까 변화량이 B0. 그럼 이때도 전류가 얼마 흐르냐면 이 상황에서, 이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변화량이 B0니까 결국 이때도 I만큼 전류가 흐르겠다. 그래서 이때는 I만큼 흐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I만큼. 이때는 방향도 시계 반시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원투의 자기장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같고요. 1과 3은 자기장색이 같다. 1과 3은 자기장색이 같죠. 여기는 B0 들어가는 거, 이건 나오는 걸로 B0 같다. 기억은 시계 반대다. 기억은 시계 반대가 맞죠. 그래서 다 맞네요. 기억님 띠긋. 390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티굿이 살짝 어려운데 잘 해볼 수 있겠죠? 풀고 이것도 들어보고 이해 안 되면 꼭 찾아오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좀 그림만 보기 전에 일단 수직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1, 2 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들어가고 있고 이때도 들어가고 있고, 지금 1은 지금 빨간색, 그리고 2는 파란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지금 파란색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그러면 T일 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T일 때 원도에서 여기도 지금, 여기는 지금 T면 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여기는 지금 현재 I는 감소하는 중이고 얘는 증가하는 중입니다. 감소하고 증가하니까 일정을 버리면 유도절로 안 생기겠죠. 하지만 감소하는 비율과 증가하는 비율을 생각하면 원이 더 많이 감소하고 있잖아. 쭉쭉쭉 감소하고 얘는 천천히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 비율로 보면은 감소가 증가보다 더 양이 많기 때문에 T일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겨야겠지. 들어가는 게 증가하는 방향. 그러면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들어가는 게 증가하려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려면 이렇게 유도전류가 흘러야겠네. 그래서 시계 방향 맞습니다. 니은 ET일 때, ET면 이 상황, ET면 이 상황인데 이때 두 개의 전류가 같지만 결국 ET일 때도 1 변하고 있고 2 변하고 있고 변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때도 계속 증가하고 있겠죠. 다시 말하면 0부터 3T까지 이때까지 유도전류 세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전류 흐르지 않는다? 아니고 유도전류 흐르고 있습니다. 0에서 3T까지는 유도전류 일정하다. 유도전류 일정,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3T에서 4T까지 원형도선 유도는 기존력 크기는 감소한다.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3T, 4T면 이 상황이거든. 그러면은 지금 원은 빵이고 이거는 이제 자기장 없으니까 생각 안 해도 되고, 내기본 자기장이 B0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3T, 4T일 때 양 끝을 일정하게 속력으로 당겨서 길이를 감소한대. 일정하게. 그럼 길이를 감소하니까 지금 이 자기 선속을 생각하면, 자기 선속은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니까 지금 P는 일정하지만 면적이 감소하는 거죠. 면적이 감소하니까 유도 기전력이 생길 건데, 면적이 일정하게 감소하면 유도 기전력이 일정할 거고, 면적이 일정하게 감소하지 않으면 유도 기전력도 일정하지 않겠지. 이해되니?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반지름 일자, 면적은 파이 r의 제곱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보면 길이가 일정하게 감소하거든. 근데 길이가 일정하게 감소하면 아래 제곱은 길이의 제곱에 비례해서 감소할 거니까 지금 길이가 일정하게 감소하지만 면적은 일정하게 감소한 게 아니지. 다시 말하면 R의 제곱이니까 생각을 해보면 초반에는 R의 제곱이니까 초반에는 많이씩 감소했다가 나중엔 천천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많이 감소하고 나중엔 천천히 감소하니까 결국에 R제곱 꼴이면 이런 꼴이거든. 초반에 많이씩 감소하고 나중에 조금씩 감소하고 그래서 결국에 기전력의 크기는 초반에는 컸다가 처음에 컸다가 나중에 작고 이런 모양이겠죠. 그래서 기전력 크기는 점점 감소한다. 맞는 말입니다. 기억과 디귿 되겠어요. 문제가 좀 이거를 설명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해 보긴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391번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91번 문제네요. 자, 문제를 보면 문제를 조금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영역이 이렇게 무한히 계속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무한히 계속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지금 여기도 나오고 있고 이때는 나오고 있는데 이때는 B제로 이때는 2B야. 생각해보면 영역 원인 자기장 세기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요. 여기가 감소하니까 이거를 증가시켜줘야겠죠. 이건 그대로고 이거를 증가시켜줘야 되니까 나오는 게 생겨야 돼. 나오는 게 생겨야 되니까 오른손 법칙하면은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지. 그래야 오른손 법칙하면 나오니까 그때는 A에서 B 방향 흐른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네. 2번 직사각형 도선은 X로 이걸 이렇게 X로 쭉 움직여 버리면 이거는 감소하고 여기는 증가하는데 결과적으로 B가 감소하는 거랑 2B가 증가하는 거랑 생각해보면 2B 증가량이 더 많을 거니까 결국 증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만큼 이렇게 움직였어. 얘는 이만큼 감소했고요. B 곱하기 면적 얘는 이만큼 증가했어. 이 B 곱하기 면적 면적은 똑같을 텐데 이건 2B고 얘는 B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감소했으니까 생각 결국에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게 증가하니까 들어가게끔 그러면은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겠네.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에 그때는 B에서 A 방향 그래서 이때는 아니고요. 마이너스 방향에 이동하면 결국 이걸 내린다는 소리인데 내리면 안에 통과하는 자기장의 개수는 그대로일 거니까 결국 전류가 안 흐릅니다. 이때는 B가 0 결국에 맞는 건 기억 하나 되겠습니다. 자, 392번 문제 조금 이상합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좀 생각해야 될 게 몇 개 있어서 그냥 넘어가고요. 393번 볼게요. 393번 보면 잘 봐야 돼요. 회로가 자세히 보면 두 개예요. 이렇게 회로가 하나 있고 이렇게 회로가 하나 있고 좀 다른 걸로 할까? 볼게요. 이렇게 회로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큰 회로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회로가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이제 빨간색 회로를 보면 빨간색은 점점 빨간색 이 넓이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감소. 지금 파란색은 이게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X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겠죠. 그러면은 들어가는 게 증가해야 되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겠네. 오른손 생각하면 그리고 파란색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게 증가하니까 나오게끔 전류가 흘러야 되지. 그럼 나오게끔. 그럼 파란색 입장에서 나오게끔이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겠네요. 그러면 전류 방을 쓸 수 있죠? 됐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시면 A를 위로 던졌는데 여기서 정지했네. 그럼 기준선은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기준선 여기니까 포텐셜 에너지 여기는 빵이라고 놓으면 성동 에너지가 곧 초중 역학적 에너지고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정지했으니까 이것만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2분의 1 mv 제곱이 나중에 여기서는 EMG H0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EH 올라갔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서 전류가 생겼을 거예요. 여기서도 전류가 생기고 여기서도 전류가 생기고 다시 말하면 전류가 생겼다는 건 전기 에너지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A 기준에서 얘기를 해보면 2분의 1 mv 제곱이 총 에너지인데 이게 나중에
전기 에너지 만들고요. A에서 금속고리 P에서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를 이 정도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P 입장에서는 2분의 1 MV 제곱이었던 애가 전기 에너지 만들고 Q에서 그리고 mg H0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A가 B의 2배래. 그러니까 이게 더 감소를 많이 해서 다시 말하면 전기 에너지가 더 많이 생겼겠지 여기보다. 그래서 이만큼 되고 얘는 이만큼 되고. 그래서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면 여기서 이거 빼면 되니까 2분의 1 mv0 제곱이 있구나. 제곱 빼기 mg h0랑 2분의 1 mv0 제곱 빼기 2mg h0. 지금 보면은 2배 차이 난댔거든 감소량이. 그러니까 A가 B의 2배라고 했으니까 2배 이렇게 해주면 같겠네요. 나머지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네요. 그럼 계산을 해주면 이거 넘어가면 2분의 1 mv0 제곱이 4니까 이렇게 되나? 그러면 m 없어지고 2 넘어가고 v0의 제곱이 6gH니까 v0는 6gH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좀 쉽게 물어본다면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랑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가 몇 배 차이 날까? 여기는 P, 여기는 Q. 여기서 더 조금 여기서 더 많이 역학적 에너지가 남아있으니까 전기 에너지가 더 조금 만들어졌겠지. 근데 그 차이가 2배라고 했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2개 비교하면 얘가 이렇게 비교하면 얘가 또 2배 얘가 또 2배 더 많이 전기 에너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